자, 의문의 변동 수업 시작할게요. 의문의 변동도 여러분들 잘 정리했을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서 어려운 데만 한 번씩 이렇게 보셔도 되고, 뭐 잘 알고 있다 싶으면 배속으로 좀 빨리 돌려보셔도 되고요. 좀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 거기 부분만 좀 자세하게 봐도 돼요. 가봅시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건 뭐냐면, 의문이 어떤 특정 의문 조건 하에서, 특정 의문 조건이 있을 때 이 의문 조건 하에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문이 발음이 다른 의문으로 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요 개념으로만 그대로 파악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을 거고요. 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발음하는 게 사실은 되게 입으로 이렇게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발음하는 게 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발음하기 쉽다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문 변동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정리했을 때 네 가지라고 하는데, 네 가지는 교체, 하나가 바뀌는 거죠. 첨가,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축약, 두 개가 묶여서 하나로 바뀌는 거죠. 탈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교체는 의문의 변동이 있어도 의문의 개수가 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개수는 일정하죠. 변화 없고요. 첨가의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면 의문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고요. 축약이나 탈락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표로 아마 정리해서 보셨을 텐데, 이거 뭐 기호로 바꾸거나 이런 거 워낙 흔해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교과서에 나온 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자, 먼저 교체. 교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냐면, 중학교 때 기본으로 배웠던 거기도 하고, 모든 의문 변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죠, 받침. 우리 종성이라고 해줘야 되긴 하는데, 종성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모두 7개밖에 없습니다. 그 7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의 울림소리와 비읍, 디귿, 기역의 3개의 소리가 있죠. 이 소리는 우리가 파여름의 예사소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외워두시라고. 파여름의 예사소리인데, 이 파여름의 예사소리는, 자, 비읍으로 발음 나는 애는 피읍, 기역으로 발음 날 수 있는 받침은 쌍기역과 키읍,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받침, 여기 지금 빠져있는 쌍비읍은 받침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빠져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 이외의 나머지 받침들은 전부 다 뭐로 발음된다?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된다. 뭐부터? 가장 간단한 티읕부터 어디까지? 히읗까지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조건이 하나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려면, 자, 이를테면 티읕으로 되어 있는 밭, 요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려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거나 1번, 2번 과처럼 자음이 오거나, 3번 안처럼 모음인데 뭐가 올 때 실질 형태에서 의미가 있는 애가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항상 없는 거, 즉 연음이 될 확률, 물론 이건 연음이 아니라 구겨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음이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나 마지막 경우수 을 같은, 즉 모음이지만 의미가 있는 없는,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다시 형식 형태소 3종 세트 기억하시나요? 조사, 또 어미, 또 접사 기억하고 있어. 잊지 마. 제발 올해는 기억하자. 자,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연음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의문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발음돼요? 밭을 발음하면 바틀이 되죠. 바틀은 의문의 변동이 없는 거야. 연음이야, 연음. 연음은 이게 그냥 위로 올라간 것 뿐이야. 여기 이응 소리 없는 거 알지? 의문의 개수 변화도 없어. 이응 없어졌다고 하지 마. 이상한 소리니까. 자,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대상이 되는 요 예사소리 파여름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날 때 먼저 보고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눈, 얘 발음 어떻게 되냐면 첫눈으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시옷이 니은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구조가 없잖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옷이 음절의 끝으로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디귿이 다시 비음화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지. 하지만 단계 설명이 가능해야 돼. 학문은 원래 그런 거야. 모든 것에서 가장 영순위로 교체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 그 다음 비음화 갑니다. 자, 비음화는 비음이 되는 거, 유음화는 유음이 되는 거. 공식은 다 있어요. 일단 비음화의 가장 일반적인 공식은 일단 비읍, 디귿, 기역, 받침이 플러스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게 비음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요 비음화만 나와 있긴 한데 요 비음화 말고도 비음화가 있죠. 요 비음화 말고도 요 기역, 비읍, 디귿, 기역 나와 있는데 뒤에 리을, 미음, 우리 울림소리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인데 이응은 없는 거 당연하고 초성이니까 리을이 빠져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리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리을은 유음화, 비음화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리을이 비음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받침으로 이응이나 미음이 옵니다. 여기에 리을이 붙습니다. 이러면 이응, 미음을 리을은 이기지를 못해요. 리을은 니은만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뭐 있어요? 이거 알잖아. 종로. 어떻게 돼요? 종로가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는 비음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비읍, 디귿, 기역 어라 똑같은데? 플러스 리을. 여기에 리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리을을 먼저 니은으로 됐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비음화 과정이다. 근데 이게 니은이 돼버리고 나면 얘랑 똑같아지죠. 1번 케이스랑.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로 바로 가는 거니까 얘는 비음화가 2번 일어났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유음화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니은 플러스 리을 또는 리을 플러스 니은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둘 다 리을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죠. 신라, 칼날 이런 거. 그런데 칼날 발음 쓴다. 발음. 신라가 되고 칼날이 되니까 뭐 두 개 다 앞뒤로 이렇게 다 영향받는 거 확인해 보려면 물난리 같은 거 확인하면 되죠. 물, 난, 리인데 이 나는 랄이 되죠. 이게 랄이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리을이 초성에다 영향을 주고 뒤에 있는 리을이 종성에다 영향을 줘서 앞에서 뒤로 영향 주고 뒤에서 앞으로 영향 줘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끔 리을의 비음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단어로 설명드렸을 텐데 요거는 그냥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공권력이죠. 공권력. 공권력이야, 력. 이때 비음화 되는 거. 권력인데 공권력 되는 거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이러네? 아까도 이랬거든.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로 갑니다. 된소리 대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된소리 대기는 모두 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4가지의 케이스가 있고요. 된소리 자체는 이렇게 되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시 뭐가 되면 돼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되면 되지. 얘를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부르고 얘를 된소리라고 부르죠. 설마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문제 있다. 자,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여기 키읔, 티읕 하는 거센소리까지. 이 거센소리 좀 있으면 나오겠죠? 자,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면 된소리 대기인데 이게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크게 4가지의 음운 변동의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받침이 앞말의 받침이 뭘로 끝날 때 기역, 디귿, 비읍 또 나왔어. 그치? 인기 스타야. 얘네로 끝났을 때 이 뒤에 오는 이 예사소리들은 전부 다 된소리가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건 음운론적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운론적 환경만으로. 음운만 있으면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부터는 아니에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받침은 뭐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잖아.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거 맞춤법이랑도 관련이 있다.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중에서 된소리를 만드는 받침이 있는데 니은, 미음이 반소리를 만들 때가 있어요. 된소리를. 이게 어떻게 된소리를 만드냐? 원래 그냥 만들면 여기에 들어가야지 1번에. 근데 이거 따로 나온 이유는 이게 어디에 있을 때만? 어간에 있을 때만. 어간 받침일 때만 가능한 거야. 자, 어간 여기서 또 헷갈리지 말자. 잊어버렸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부드러운의 어간은 뭐더라?
기본형 찾고 부드럽다 거기서 다 떼면 그게 어간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부드럽이 어간이야.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은이 붙은 거야. 근데 왜 운이에요? 뭐 이렇게 돼. 이게 의문의 불규칙 현상이야. 아니 의문이래.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간에 플러스, 자 여기는 예사소리가 붙으면 되는데 근데 또 개수를 정해놓는다. 여기다가 어떤 개수를 정해놓냐면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라고 정해놔. 왜? 사실은 이 소리들이 아니면 비읍은 어미에 없어. 비읍으로 시작한 어미가 비읍시다 같은 거 있거든. 근데 이 비읍시다는 어간이 니은문으로 끝났는데 올 수가 없어. 갑시다, 옵시다 이렇게 어간의 받침이 없을 때 오는 거라서. 그래서 얘네들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뭐 있어? 신고, 심다. 그 다음에 뭐 안고 가다 이럴 때 안고 이런 것들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침 리을인데, 얘는 받침이고 받침 리을인데 이 리을 받침이 어디 있을 때? 한자어에 있을 때.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있는 소리가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한자어도 사실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디귿, 시옷, 지읒이 왔을 때만 된소리가 되는데, 이를테면 요 단어 볼까요? 불가. 그 이름 불가오 이렇게 쓰거든. 아이고 뭐래, 한자로 제대로 못 써. 슉슉슉슉슉슉 쉬운 한자야. 자, 근데 얘 불가라고 안 하잖아. 불가라고. 그치? 그렇잖아. 불가라고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불발. 왜? 발사가 안 된 거. 불발 이런 것도 안 하잖아. 약간 예외스러운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이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불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건 아니야. 이를테면 불상 아니잖아. 불상이지. 한자는 찾기 어려운 거 어쩔 수 없어요. 한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본 베이스가 없는 거라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 한자 잘 모르겠으면 두 글자나 세 글자로 된 단어가 리을로 끝났는데 된 소리가 되더라.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말은 아니다 싶으면 한자어 명사일 거라고. 이거 대부분 명사니까 다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 세 가지는 한 단어 내부에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절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도 있죠. 어절간에서 어떻게 돼요? 어절간에서는 네 번째 관형형 리을, 관형형 어미 리을 뒤에서. 관형형 어미 리을이라는 건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 놓은 거지. 동사나 형용사를. 이를테면 부드러우는 어떻게 되겠어? 부드럽 뒤에 을이 붙어. 그럼 뭐가 돼? 부드러울이 돼. 부드러울, 만약에 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부드러울 쏜 날 거 아니야. 쏜. 그렇지. 요 뒤에서 된소리가 되더라. 요 뒤에 오는 거 무조건 체언이다. 이 체언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면 된소리가 되더라. 하지만 얘는 한 단어 내부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의문의 변동 세 번째, 교체 세 번째, 구개음화입니다. 우리 비음화, 이음화까지 봤고, 구개음화. 야, 구개음화 진짜 쉽지 않냐, 구개음화? 내가 진짜 요새 이거 보는 애도 있거든, 1학년 중에. 내가 진짜 뒤진다고 맨날 얘기해요. 왜? 디귿, 티읕이 플러스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변한 현상. 그래서 D가 G로, T가 치로 바뀐다고. 그래서 뒤진다고 얘기한다고. 자, 조건 있죠? 이 조건 무시하지 말아요.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얘 두 개는 뭐여야 돼요? 무조건 받침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두 개는 뭐여야 돼요? 형식 형태소여야 합니다. 조사음이 접사해야 한다는 얘기지.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에 뭐 있어요? 또 까먹었냐? 야, 여, 요, 유, 얘, 얘의 6개 잊지 말아요. 이중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랑 붙어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실은 이 경우는 디귿 소리나 티읕 소리보다 지읒 소리나 치읒 소리가 이 모음이 발음나는 위치에 가까워서 그래요. 얘는 사실 디귿이 티읒, 지읒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 디귿은 치조음이거든요. 얘는 경구개음이에요. 치조음이 경구개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거긴 한데 좋은 방법도 바뀌어요. 얘는 파열음이고 얘는 파찰음이에요.
그러니까 파차름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구개음이 변하는 게 더 크니까 구개음화라고 불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형식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받침이고 형식 형태도 해야 되니까 한 단어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받침이 아니어도 일어나지 않고 뭐 디디다 이런 거 안 일어나는 거 알죠? 디디다 이런 거 절대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구개음화에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 이거 진짜 헷갈리지 말아라. 지읒 치읒만 있으면 무조건 구개음화로 생각하는 바보들 있어. 이를테면 꽃 발음이 꽃이야. 그렇다고 구개음화냐? 아니 이건 연음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거 제발 구개음화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자기 발음 습관으로 만드는 바보들 있어. 저 조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 바틀 이러면 이건 바틀이야. 바틀이라고 발음하는 거 자체가 틀려. 여기 이 몸이 어딨어. 근데 이거 바틀이라고 발음해놓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온다. 이런 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와. 헷갈리지 말아요. 구개음화에는 무조건 이게 조건으로 필요해요. 구개음화도 왜 일어나겠어요? 발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좀 고난도의 구개음화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다른 색으로 써야지. 닷, 히, 다. 최종 발음은 물론 닷이다예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좋아해. 엮어서 쓰는 거. 이게 단계가 나뉘는 거. 자,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일단 디귿과 히읗이 부딪혀요. 이러면 어떻게 돼? 티읕이 되지. 그래서 축약된 다음에 구개음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순서대로 축약 플러스 구개음화예요. 이게 돼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음절의 끝소리도 제가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될 때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교체는 끝났고, 교체 이제 저 두음 법칙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교체 부분은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따로 더 없어요. 프린트에도 없고요. 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해버려서 니네 뭔가 하나 아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탈락 부분에 탈락은 제가 여기 말고 좀 더 설명할 거예요. 탈락에 모음 탈락에 의탈락 하나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등장해 있어요. 교과서에는 의탈락 하나 있는데 근데 탈락은 모음 탈락이 아나 어탈락 이거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데 이 탈락이 하나 더 있고요. 모음은 그 다음에 자음 탈락에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도 있어요. 자음 탈락에 리을 탈락하고 히읗 탈락이 더 있죠. 다 체킹돼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의탈락은 어간이 의로 끝나는 거, 아나 어탈락은 어간이 아나 어로 끝나는 거. 자음 탈락하고 좀 다릅니다. 자음 탈락은 꼭 어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자, 어간이 의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맞춤법에도 잘 나온 단어들이다. 담그다, 모으다, 잠그다, 치르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나 어를 붙여봅시다. 물론 일반적으로 어가 오는데 아가 오기도 해요. 담그 플러스 아예요. 모으 플러스 아예요. 잠그 플러스 아고요. 치르 플러스 어예요. 어떻게 되냐? 담가, 모아, 잠가, 치러가 되지. 이 의들 다 어디 갔냐? 탈락.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표기에 반영되니까. 의탈락은 표기에 반영되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찾기 어려워. 자, 여기 있는 아웃 탈락도 마찬가지. 아웃 탈락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집에 가서 할 때 이 가서는 만약에 이게 가서가 아니고 먹다였으면 어서일 거 아니야. 이 서라는 말도 앞에 어가 붙어 있다고 본다고. 아나어가. 이 아나어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이건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어간이 아나어로 끝나는 경우. 건너다, 건너, 사다, 타다 이런 거 전부 다 어나 아가 생략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음 탈락으로 여러분들 교과에서 프린트에 나와 있던 거예요. 프린트에 자음군 단순화도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자, 일단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은 이것도 표기에 반영이 돼. 그 다음 얘는 어간에서도 일어나지만 얘는 합성어에서도 일어나. 좀 독특한 놈이야. 그래서 어간이 리을로 끝나는 애들 이를테면 여러분들 안고 가다 하고 안다 하고 얘는 안다지만 얘는 안고잖아. 얘는 된소리가 되는데 얘는 된소리가 안 되죠. 선생님 얘도 이 아이도 어간이 니은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얘기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기억해봐. 내가 너를 잘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기본형이 뭐야? 알다야. 알다.
그러니까 알다의 어간의 받침은 리을이야. 그럼 저 니은은 뭘까? 어미야. 어떻게 된 거냐면 알다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가 된 거야. 이때 리을은 어떻게 돼? 니은하고 충돌해서 탈락해버려. 이게 리을 탈락이야. 표기에 반영이 돼. 환장했다. 자, 흔한 거 많아. 딸 플러스 님. 따님이잖아, 따님. 솔 플러스 나무, 소나무. 자, 이런 부분들이 리을 탈락이고요. 리을 탈락도 표기에 반영됩니다. 히읗 탈락은 어간과 어미에서만 일어납니다. 어간이 히읗으로 끝난 애들. 좋아? 이런 건 쉬워. 발음 그냥 좋아하면 되거든. 발음은 좋아되고 그 다음에 히읗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요. 안은. 안타지. 요 히읗도 뒤에 의가 왔으니까 이것도 떨어진다. 그래서 안, 은이 되고 연음되니까 아, 는이 되는 거야. 안은. 오케이? 요거 정리해줘야 돼. 이렇게까지 해서 히읗 탈락까지 정리를 해주면 돼요. 히읗 탈락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자음군 단수나가 있더라.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 자음군 단수나는 겹자음이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죠. 뭐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리을, 피읍, 비읍, 시옷. 이렇게 여러분들 겹자음들이 있는데 겹자음 중에서 뒤에 거자음 발음되는 거 3개. 닭, 리을, 기역, 3, 리을, 미음, 읍, 리을, 피읍. 자, 이 리을, 피읍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도 있지만 피읍만 남고 이 피읍이 다시 뭐가 되겠어? 음자리 끝소리로 비읍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줘야 돼. 근데 이것도 발음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경우들 있죠. 이를테면 닭, 과 이러면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만 남아서 닭과 되는 거예요. 닭과. 그럼 얘는 2번이지. 뭐? 리을이 탈락하는 장군 단수나 그 다음에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 이렇게 2가지. 기역 때문에 된소리 되잖아.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거 잘 못해요. 달이. 발음해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겹자음은 뒤에 형식 형태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로 오면 무조건 연음된다. 하나 남고 뒤에 가고 달기.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 확인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두음 법칙은 왜 여기 있냐면 두음 법칙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거든 사실은. 자,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된소리 대기 하나만 더 해줄게. 갑자기 생각났어. 된소리 대기. 이 겹자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된소리 대기에서 니네 이런 것도 넣어야 돼. 안고. 결국 받침 뭘로 돼? 니은이 되잖아. 그래서 얘도 안고가 되는데 얘는 왜 된소리가 되는 거야? 어간 받침이 니은이라서 그런 거야. 이거 니은 지읒인데 그러면 안 돼. 탈락돼서. 안고, 뭐 닮고 이런 데도 있어. 닮다. 닮았다 이럴 때도. 겹자음도 이렇게 들어간다.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누음 법칙 같은 경우에는 한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거는 뭐 개념만 알면 쉬운데 한자에서 이를테면 자, 한류라고 흐를 유자를 썼어. 이 흐를 유자는 앞으로 오게 되면 뭐가 돼요? 유행 이런 말이 돼. 근데 류가 유가 되었네? 리을이 이응으로 바뀐 거 아니지. 리을이 탈락한 거지.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 미, 레, 네, 년 일부러 교과서에 있는 거랑 좀 바꿨어. 자, 미, 레, 레자, 올레자가 네가 됩니다. 얘는 뭐예요? 교체잖아. 그래서 두음 법칙은 교체이기도 하고 탈락이기도 해요. 한자에서만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예전에 여러 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도 일단 확인해 두시고 탈락은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요 2의 탈락은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음운의 변동 다음 첨가입니다. 자, 교체, 탈락, 첨가 그리고 마지막 축약까지 이제 근데 거의 80% 끝났어. 자, 얼마 안 남았어.
첨가는 의문이 뭔가 더해지는 걸 뜻해요. 의문이 더해지는 거 뭐가 더해져?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첨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모음 첨가밖에 안 나왔어요. 반모음 첨가는 중학교 때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피, 라를 발음할 때 물론 이놈의 표준 발음은 피, 라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 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허용해 줬어요.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 돼.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어가 여로 바뀌었죠. 근데 이걸 왜 교체라고 부르지 않냐면 어에서 여로 바뀌었을 때 이 여는 이중모음이잖아. 어떻게 된 이중모음? 반모음 이 플러스 어로 된 이중모음. 그러니까 따지고 들면 어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반모음 이가 새로 생겨났네. 그래서 반모음 첨가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반모음 첨가 현상은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어, 되어 이런 데만 나타나거든. 왜 그런지 알겠어요? 바로 앞에 뭐 있어요? 모음이 있어. 뭐. 이. 요거는 반모음이 아니긴 한데 단모음이긴 한데 이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들이 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영향을 미쳐서 살짝 반모음 위로 남은 거지. 그런 형태로 돼서 반모음이 첨가되는 거고, 사실 이건 무조건 일어나는 형상은 아니라서 안 일어난다고 해도 괜찮아요. 되어라 피어라 이래도 되니까. 오히려 이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을 때만 일어나고요. 어간 플러스 어미일 때만. 어미가 어나 뭐 이런 걸로 되고 어간이 이로 끝날 때만, 이때만 일어나고 체언의 조사가 붙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이때는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배우던 거 학교에 있잖아. 학교에. 학교에를 학교예라고 발음하는 건 잘못된 발음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돼. 이게 이제 반모음 첨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 첨가 현상이 더 나와 있어요. 니은 첨가 현상이 나와 있는데 니은 첨가를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한데 사이소리 현상을 묶어가지고 설명하셨네. 어떡하지? 니네 헷갈릴 텐데. 자, 니은 첨가는 기본적으로는 받침이 있을 때 니은이 첨가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인몸, 콧날 이런 애들은 니은이 첨가돼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애들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에서 설명해야지 얘네는. 이게 좀 꼬여요 이렇게 되면. 근데 뭐 니네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이소리 현상들도 그냥 니은 첨가 현상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잇몸, 콧날, 나뭇잎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사이소리 현상이기도 해요. 사이소리 현상, 맨입도 마찬가지고. 맨입도. 맨입은 아니다, 미안.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에서만 일어나니까. 잇몸, 콧날, 나뭇잎 이렇게 시옷 붙는 것들은 사이소리 현상에서 동시에 여러분들은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고요. 원래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뭐가 일어나요?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또는 반모음이. 이럴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고요. 이 첨가되는 현상 때문에 더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솜니불 같은 건데, 솜이불은 솜니불이 되지. 솜니불. 이러니까 니은이 첨가됐다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색연필은 일단 니은이 먼저 첨가가 돼. 어떻게 돼? 색연필이 돼. 그 다음 첨가된 거에서 끝나지 않죠? 요 기역과 니은이 충돌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년필이 되는 비음화까지 일어나. 첨가된 니은이 비음화되거나 첨가된 니은이 유음화되거나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비음화시키거나 유음화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갑니다. 축약. 두 개가 묶여서 하나로 변하는 현상 축약. 축약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센소리 대기. 이게 의문의 변동의 끝이에요. 거센소리 대기는 뭐냐? 자,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는 거죠. 예사소리하고 거센소리 세트가 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죠.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플러스 히읗이 결합하면, 이거 순서 뒤바뀌어도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최종 결과물로 뭐가 나와요? 키읔, 디귿, 피읍, 치읓이 나오더라. 그럼 두 개가 묶여서 하나가 됐으니까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란다. 두 개가 묶여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두 개 하나로 줄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축약이라고 부르고, 자음 축약 또는 거센소리 대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음 축약이라고 똑같은 의미로 부른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경우에 뭐 되게 많아요. 동사, 용언, 어간이들도 있고 뭐 그냥 명사에서도 있고 그렇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단어는 법학,
어떻게 돼요? 버팍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비읍 피읍 결합한 거 이렇게 됐고, 뭐 좋지 그러면 좋치 되잖아. 그러면 히읗 지읒 결합해서 치 된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말고도 이를테면 겹받침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않고 그러면 않고잖아. 않고 뒤에 있는 히읗과 기억이 결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죠. 이게 거센 소리 되기 현상.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네, 의문의 변동 현상은 끝났습니다.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프린트에 있는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 요거는 제가 사실 프린트에는 딱히 뭐 어려운 현상들은 없더라고요. 단어들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좀 예외가 될 만한 애들. 이를테면 여기서 설명할까? 어차피 여유가 되니까. 뭐 각하, 갑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얘는 보세요. 갑, 어치. 자, 발음이 값어치죠. 값어치가 아니지. 그지? 발음이 일단 값어치란 얘기는 일단 얘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지. 자, 얘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치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쓰여야 안 쓰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치가 어근이냐는 얘기야. 실질 형태소냐고. 어치가 어근일까요? 아닐까요? 얼마 어치예요? 뭐 이럴 때 쓰거든 사실. 저 어치가 전미사야.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 뭐 이런 걸 뜻하는 전미사거든. 그 값에 어치가 붙은 건 파생을 하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근데 얘는 값어치가 맞아요. 발음은. 발음은 값어치가 맞아. 그래서 자음군 단수만 설명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뭐 겉옷, 고지 듣다, 광알루, 국물, 국밥 등등등 쭉 나오는데, 깎는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깎는데 요 쌍기역은 기역으로 바뀌고 다시 이응으로 바뀌는 음끝 비음아, 이런 두 단계 잊지 말란 얘기예요. 깎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또 있나? 넙둥글다, 넙죽하다의 경우에는 발음이 별도예요. 리을 비읍 받침은 리을로 발음되는 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넓다야, 넓다. 넓다인데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넙둥글다하고 넙죽하다는 예외야.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는, 리을 탈락하게 되는. 이것도 자음군 단순화야.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다른 건 크게 문제는 없겠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세요. 밥다도 따로 나와 있거든. 겹자음에 요거 있지. 밥다. 요것도 리을 비읍인데 밥다야. 얘도 밥다, 밥고, 밥지, 밥게 뭐 이렇게. 밥다만 그래. 밥다만. 나머지 아니다. 밥다만 리을 비읍이 밥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리을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봤던 단어인데, 니네 잘 모르는 것들. 단어를 모르면 이상하게 해. 단어를 모르면 이상하게 해. 벼훌치 이런 거 있잖아. 벼훌치. 벼훌치. 이 훌다란 단어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나? 금단어 콩밭에 있다. 훌다. 훌친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또 뭐 있었지? 내가 한 단어 더 봐주고 싶었는데, 모르겠다. 아니야, 요 단어면 됐겠다. 리을 기억. 오케이. 맑다 할 때 리을 기억의 맑다인데 기억으로 나죠. 막다. 그런데 기억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맑게, 맑고 이렇게 되지. 이럴 때는 뭐가 남더라? 기억 떨어지고 요게 남더라. 그 대신 된소리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의 변동들은 정리했는데, 혹시 의문의 변동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꼬박꼬박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카톡으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맞춤법 갑니다. 맞춤법에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합성어 파생어 적기, 이거 소리 나는 그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거는
형태를 밝혀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빠져요. 그 다음에 사이쇼 표기가 빠져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있죠? 니은 첨가로 설명되는 그 부분, 그게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자, 교과서에 있는 단어는 당연히 알아두시고요.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언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방언은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방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맞춤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표음주의적 표기, 어법에 맞도록 함, 표의주의적 표기. 자, 소리대로 적는 건 의미가 이미 사라져버렸거나, 의미 파악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생산성이 없어졌거나, 생산성 없는 전미사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건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거나, 아직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생산성이 있는 어미나 접사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당연히 형태를 밝혀 적어줘야 되겠죠. 가장 큰 원칙이에요, 이게. 이래야 제대로 적고, 의사소통이 핵심 원칙이야. 요 맞춤법을 만들어 놓은 제일 큰 이유는 뭐야?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이다. 똑같이 써야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야. 표준화를 해놔야.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띄어쓰기. 니네 제목이 알고 보면 쉬운 띄어쓰기야? 근데 그래? 이게 무슨 알고 보면 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 조사. 이 큰 규정으로 끝나버리면 참 좋은데, 큰 규정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또 있어. 5장에. 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얘기돼 있는 거. 이 조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뭐 커녕이라든가 이런 애들. 커녕 같은 거, 뭐 하기는 커녕 이럴 때 붙였습니다. 보조사. 그 다음에 조사와 의존명사의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만, 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조사로 쓰일 때는 앞에 명사가 있다고 판단해 주는 게 편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거 있으면 만, 대는 붙였어야지. 너만 그랬어 이런 거. 할만해 이럴 때는 할 띄고 많이 돼야지. 왜? 이건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잖아. 의존명사는 띄어쓴다가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뭐냐면 단위성 의존명사야. 단위성 의존명사. 말이 이런 거. 연필 한 자루. 한 띄고 자루. 당연한 거 아니냐? 관형어 뒤에 명사는 띄어쓰는 거지.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어울려 쓰는 경우에 붙여 쓸 수 있다. 이거 뭐냐면 2시 붙여서 띄었어요? 원칙 띄어쓰기, 허용 붙여쓰기. 됐나? 30분 띄고 쓰는 게 맞는데 붙여 쓰는 거 허용. 오케이? 그래서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숫자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이 숫자로 쓰는 건 보통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쓰이는 거, 그냥 숫자는 바로야. 10개. 원래는 띄는 게 맞는 거야. 붙여 쓰는 거 허용. 이런 것도. 자, 그 다음 보조용어는 띄어쓰므 원칙으로 하되, 보조용어이라는 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거야. 먹고 싶다. 이 싶다 같은 거. 너 한번 먹어볼래? 요 볼래 같은 거. 싶다는 보조용어로밖에 안 쓰이는데 볼래는 보조용어 아닐 때도 쓰일 수 있잖아. 근데 먹어볼래에서 먹어 빼버리면 너 이거 볼래? 다른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조용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띄어 쓰는 게 원칙, 붙여 쓰는 거 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먹고 도 싶다 이러면 못 붙여.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조사는 조사 뒤에 붙였을 수 있어. 조사 뒤에 오는 게 다른 거면 무조건 띄어 쓰는 거야. 조사 뒤에 붙였을 수 있는 거 조사밖에 없어. 그 다음 앞말이 합성용어인 경우, 이를테면 이런 경우 먹어보고 띄고 싶다. 앞에가 너무 길잖아. 여기에 이것까지 붙여버리기에는 어렵다고. 그래서 합성용어일 때는 띄었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뭐 얘기해야 되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요런 거구나. 잘난 체하다. 잘난 띄고 체, 띄고 아니야, 하다야. 근데 만약에 이 체하다에서 이거 보조용어냐? 잘난 체를 하다 이러면 당연히 띄었어야지. 조사니까.
조사는 띄어쓴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실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혹시 어려운 케이스 나오면 역시 질문하시고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된소리 표기 규정. 자, 요거 나올 때 우리 앞에서 했던 된소리 표기가 되는 4가지 규정 기억하셔야 돼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어간, 말음,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 그 다음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서 된소리.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한 단어 안에서니까 요건 빼도 돼. 이건 한 단어가 아니잖아.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에 첫 수를 된소리한다. 이 뚜렷한 까닭이 바로 뭐야? 요거야. 얘는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 된소리로 안 적는 거야. 이 뚜렷한 까닭이 없으면 된소리로 적어. 그러니까 두 모음이 나온 거야. 왜? 기역, 디귿, 비읍 빼면 받침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봐봐. 기역, 디귿, 비읍은 여기 없다고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쩍, 소하고 오하고 어깨, 빠, 뜸, 끼, 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된소리로 적으면 돼. 왜 이렇게 하냐면 이를테면 법석이라고 하면 발음은 법석으로 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 비읍 받침 뒤에서 무조건 된소리 된다고. 그러니까 표기 안 해도 돼.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어간, 니은, 미음에서는 된소리 된다고 했지. 한자어, 리을에서 된소리 된다고 했지. 그런 것들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 뒤에서 나는 된소리 일반적으로 된소리 표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산뜻, 잔뜩, 살짝, 훨씬, 담뿍, 꿈찔 이런 거. 다만 요거 중요해. 요거 중요해. 지랄이야. 왜냐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기역, 비읍, 기역, 디귿, 비읍 있잖아. 요거. 요 규정이 있어.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이야. 그러니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달라. 아니면 된소리로 안 적는 거야. 그럼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면 된소리로 적어. 싹싹하다. 싹싹하다 아니라고. 오케이? 하지만 야단, 법석 이런 건 법석으로 적는다고. 됐어? 씁쓸하다. 씁쓸하다 아니야. 왜? 싹싹 똑같은 음절, 쓰쓰 비슷한 음절.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요거 잘 확인해 줘야 돼. 됐나요? 된소리 표기 규정. 요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요거 때문에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맞춤법으로 여러분들 그 학습 활동에 추가로 나와 있는 부분을 2개, 3개? 여기다가 정리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세요. 돗자리와 돗자리 중에서 3장에 나오거든. 답 나오는 거 그냥 쭉 설명해 준 거예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 소리로 나는 것 중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 원래 돛이 아니었던 거. 돛. 원래 돛 디귿 받침이 아니잖아. 돗자리에서 이 돛이 뭔지 몰라.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시옷으로 쓰는 거야. 그럴 때는 근거가 없을 때는 시옷으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률과 율. 기억나요 이거? 률?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률로. 두음 법칙의 예외인 거 보이세요? 앞으로 오면 열률이 되고 뒤에 오면 열률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률로 적는 거. 그러니까 출산율이 맞는 거고 니은이니까 백분율 이런 걸로 여러 번 봤습니다. 싸전과 쌀전. 자, 싸전과 쌀전. 이거는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거든. 굉장히 흔한 경우죠. 아까 했잖아. 따님. 리을 탈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으니까. 그 다음 넉넉지 않다와 넉넉치 않다. 아까도 들었지만 이렇게 아까란다. 우리 예전에 수업 됐지만 여기 넉넉지 않다라고만 해놓고 이게 맞다. 뭐 하가 아주 줄떡이네. 이렇게만 얘기돼 있으면 알지 못하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넉넉 하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앞이 받침이 기역이야. 자, 이건 울림과 안 울림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 울림 소리로 끝나면 하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울림 소리로 끝나면 하에서 아만 없어집니다. 아만. 히읗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여기는 넉넉하지가 됐으니까 넉넉하지로 그냥 갑시다. 자, 여기 만약에 다정, 하개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정, 이응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다정캐가 되는 거야. 확실하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리을이지. 그러니까 확실치가 되겠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기 되게 쉽거든요. 넉넉지 않다라고 잘 안 하거든, 발음을. 넉넉치 않다라고 하지. 발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외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맞춤법의 띄어쓰기.
우왕. 자, 여기 띄어쓰기 해놨는데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요만큼은 조사고 이나도 조사. 그러니까 붙였어라. 그 다음에 첫사랑 같은 거 안 띄는 거지. 기억을 지우는데 요 대 의존명사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요 것도 의존명사다. 이런 거 파악해주고 이걸 띄고 사려면 띄고 지금 띄고 당장 띄고 5만 원 띄었어야 되는 거 단위니까 내지 5만 8천 원 여기 돈 단위 띄어 쓰는 거 요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그 맞춤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던과 든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던은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든은 선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표기는 읽을 때든지 쓸 때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웠던지 과거, 든지 선택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쓰는 거야. 마지막 여러분들 학습활동 맨 마지막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진열돼 되어의 줄임입니다. 이 돼지되는 되어의 줄임이 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 되라고 말씀하셨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되어라고 아니니까 붙여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음 안 쓰지? 있음 안 하지? 그 다음 또 먹고 상표명이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된소리 되는 설명되니까 그대로 적어야 된다. 띄어쓰기까지. 더 착한 이것도 마찬가지. 착한 왜 그런지 이유도 알아두세요. 착하니 소리 나는 대로 쓴 거. 왜? 거센 소리 되기를 그대로 소리에 반영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고깃집 요거는 사이시오 표기인데 여러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에 요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두 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 교체 부분을 얘기할 때 요걸로 대부분 얘기가 돼요. 알죠? 예사소리 파열음이 비음이 됩니다. 그래서 비음하잖아. 디귿이 니은이 되고 기억이 이응이 됩니다. 비음화.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렇게는 이게 되고 이렇게는 이게 되고 물론 얘는 발음되지 않죠. 그 다음 요것도 없죠. 요것도 받침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받침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귿으로 발음되죠. 건더너더.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니은과 리을이 부딪히게 되면 일반적으로 니은이 리을로 가는 유마가 일어나겠죠. 됐나요? 네. 문제를 제가 추가로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추가 문제들 잘 풀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동안 쭉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고 골치 아픈 것들이 있으면 질문 반드시 해주셔서 반드시 꼭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